반갑습니다. 우리 FS 살림 여러분들, NDRT 되면 행복한가요? 행복해요? 목소리가 보니까 지금 행복은커녕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MDRT가 되면 고객이 행복해지나요? 정말로요? 왜요? 내가 좀 주머니가 넉넉해지니까 선물을 좀 갖고 갈 수 있어서 그런가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보험업계 세일즈 쪽에 주로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재물을 살펴봐 주는데 본인 재물은 형편없고, 고객한테 미래를 얘기하는데 본인은 미래가 암담한 경우가 있고, 고객한테는 20년 납을 권하는데 본인은 2년째 적금을 못 드는 경우가 있더라. 이건 무슨 뜻이냐? 현대자동차 사원이 현대자동차를 타보지도 못하는 거고, 사보지도 못하고, 내가 호떡 장사하는데 호떡을 비싸서 못 사 먹는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명보험인, 특히 보험인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생명보험인은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하여 황금의 로드맵. 요 기사는 이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2016년 11월 달에 기사인데요. 연소득 3억 6천 넘어가야 상위 0.1%.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국세청 통계로 이렇게 잡힌 건데 실질적으로는 0.1%는 5,170만 명 중에서 약 한 5만 명 되겠죠. 근데 실제는 한 20만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연소득이 3억 6천이 넘어가면 0.1%.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1%가 넘어가면은 매월 1,000만 원씩 벌면은 1%, 그러니까 50만 명.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도 있고 다 이제 현금 버신 분도 있으니까 약 한 120, 30만 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기사를 보면서 무슨 뭐 이제 박탈감을 느끼신 분도 있고, 난 저건 먼 것 같아, 먼 얘기인 것 같아 하겠지만, 이건 제가 정의한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재무 설계를 10년 이상을 또 영업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정상훈 씨, 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제가 정의한 거예요. 그냥 제가 정의한 건데, 직전 3년간 월 평균 소득 금액으로 해갖고 100만 원이 하는 극빈층, 100에서 200만 원 하층민, 200에서 400만 원 중하위 서민, 400에서 600만 원 중산층, 700에서 900 중상위층, 1000만 원 넘어가면 상위 클래스, 2000만 원 이상일 때 최상위 클래스, 3000만 원 넘어가면 부자, 5천만 원은 지역 유지, 1억 원 이상은 재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는 여기도 만나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으셨던 분이 7,400억 자산가였어요. 코스닥 기업 4개 갖고 계신 분이었었는데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보험 비즈니스가 굉장히 강력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거겠죠.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 20대가 가장 많은 희망 직업 1위가 안타깝게도 이 공무원이죠, 공무원. 이번에도 20만 명이 지원해가지고 거의 10대 1의 경쟁률. 서울 행정직 같은 경우에 거의 30대 1에서 50대 1을 했는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 연봉 2배 올라가는데 몇 년 걸릴까요, 평균? 직급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13년, 17년 걸려요. 거의 20년 걸리신 분도 있고. 자, 일반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봉이 2배 올라가는데 몇 년 걸릴까요? 그것도 최소 10년입니다. 왜냐면 매년 10%씩 7%, 8% 인상돼야 되잖아요. 그죠? 보험 세일즈는 마음만 먹으면 한 3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아닌가요? 그죠? 물론 여기서 올라가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틈새 시장도 필요하고 자기만의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되는 건 자기가 소득 2배 올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스펙 없이, 사실 이 대한민국 보험업계에 입사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로 없습니다. 서울대 아이비리그나 무슨 카이스트 출신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CPA나 아니면 그런 10년 이상 걸리는 전문적인 자격증, 의사 자격증 이런 거, 그거 소유하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100억대 자산가거나 아니면 뭐 3개 국어 능통자거나 그러한 스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얘기도 하죠. 보험영업인이 주말에 쉴 수 있는 이유는 보증금과 월세가 없어서 그래.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입사할 때 2억, 혹시 메트라이프는, 저도 메트라이프 입사했지만 입사할 때 보증금 요청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월세를 안 내니까 빨간 날 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생지옥을 맛보고 싶으면 고깃집을 꼭 해보세요. 제가 고깃집을 해봐. 보험하기 전에 제가 고깃집을 했었을 거니까. 하루에 불판 70개씩 닦고, 숯불 피우고, 고기 칼질하다 손가락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고기 장사할 때. 그 고기를 집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손님이 갑자기 말을 건 거야. 그래서 숯불에 손을 집어넣어갖고. 근데 아프다고 표현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밥집은 장난이에요. 국밥집은 깍두기, 배추김치, 밥그릇 이거밖에 없는데, 고깃집이 제일 힘들어요. 그 중에서 가스불은 또 장난이야. 숯불구이, 숯불.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험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 고깃집을 한번 꼭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열정이 생길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았구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회사에서 해주는 교육 받고 선배들이 알려준 대로 해가지고서 아직까지는 저도 사실 이 자동차 업계나 뭐 화장품 업계 많은 데 세일즈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항상 세일즈, 연봉킹은 생명보험업계에서 나와요. 항상 특징이. 그 다음에 항상 상한선이 최대치인데도 그 이유는 상품 가격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도 그게 수십억짜리 나올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생명보험 100억짜리도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자,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 25일 날이 급여일이고 대개 많은 직장인들이 25일 급여일이잖아요. 급여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무섭게 뭐 빠져나갈 게 있습니다. 카드니 뭐니 다 빠져나오고. 근데 통장 잔고가 5자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다 빠져나갔어. 통장 잔고가 한 3만 원 남아있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25일 다시 빠져나갔는데 내 통장의 잔고가 10자리예요, 10자리. 13억 있어, 13억. 기분이 어떨까요? 빤스만 입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 돈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처럼 돈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뭐였냐면은 보험업을 하고 또 주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업에 대한 경험을, 다양한 경험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돈에 대한 교육 자체가 잘못됐구나. 영어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돈에 대한,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진짜 십몇 년 동안 경험한 것과 책 읽은 것을 정리한 내용인데,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자,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가장 중요하죠. 왜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있는 이유도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생계가 유지가 안 되신 분이라면 이 시간에 결단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문제는 뭐냐면 돈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항상 좌우하죠. 내가 가족들과 휴가 가는 것들. 내가 이번 달 월급 받아갖고 뭘 할지. 항상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친구를 만나고 밥을 살 때. 부위가 날라오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무엇 맛을 우리가 봉투에 담을지 항상 그거에 지배를 받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중요한 건 돈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만난 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 이거는 이제 3년 전 사진입니다. 타워팰리스 저 지동 상층부에서 지금 제1롯데월드 이제 완성됐죠. 그래서 여기가 도곡동, 대치동, 잠실동을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수백만 채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도곡동, 동부 센트럴빌 같은 경우에 17억, 18억 호가하고 음마 아파트, 청실 아파트 다 13억, 15억 다 하죠. 여기 이제 트리지움 같은 경우도 7, 8억, 갤러리아 팰리스 또 한 10억 넘어가는 이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 이제 부촌인데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이 아파트, 이 주택 중에서 빈집은 없죠. 빈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집은 없어요. 귀신 나오니 흉가도 주인이 있으니까. 이 사진을 제가 하나 딱 출력해갖고 그 소비자한테 여쭤봅니다. 이거 보고 느끼시는 게 없냐? 느끼시는 게 뭐예요? 내게 없어. 내게 없다고.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지구가 내일 멸망해갖고 지구가 내일 멸망한대요. 사과나무 심어야 되는 지금 남의 땅에 심고 앉아있어. 자기 명의 땅 10평 이상 소유한 사람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5% 미만이거든요. 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유럽의 머니트러인의 보드 셰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의 관점에서 인생은 두 가지의 갈림길이다. 첫 번째, 평생 돈 버는 기계가 되어서 살든가 아니면 돈 버는 기계를 획득하든가 사든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거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 큰 욕심 없어요. 무슨 뭐 천문학적인 재산입니까? 그건 남의 얘기라고 하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아파트 딱 두 채만 갖고 하나 내가 살고 하나 월세 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찾아낸 쉽게 하는 방법. 자, 어제도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손쉬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자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실패했어. 네. 두 번째 방법. 부자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어렵거나 실패할 것 같아. 그럼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거죠.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려운 방법, 쉬운 방법은 넘어가고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소득을 5배에서 10배로 올리든가. 일반 셀러리면 어렵겠죠? 그러면 일반 분들 어떻게 해요?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반 이하로. 무조건 반 이하로. 그러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자, 그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험 많이 들고 저축 많이 하는데 더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고.
당신의 선택일 뿐이라고. 단, 쓰고 싶은 거 다 쓰시고 주말에 캠핑 다니시고 치킨 먹고 사 먹고 하면 당신의 미래는 결정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줬어요. 주머니에. 당신의 미래 설계도입니다. 그 미래 설계도는 이게 편지 봉투에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있느냐? 읽어보세요 하고 보여주면 가난은 내 운명. 그거예요. 그분이 30대 초반인데 그분 이름 민우 씨입니다. 민우 씨 나이에는 돈 없는 게 그렇게 큰 흠이 아니라고. 그러나 당시 내 나이가 돼서 돈이 없으면 굉장한 흠이 된다고. 앞으로 제 나이보다 10년 뒤, 20년 뒤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고. 우리는 항상 선택을 결정해야 된다. 당신이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당신은 지금 먹고 싶은 걸 다 쓰면서 그런 삶을 원하면 그렇게 사시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이 방법을 우리는 지름길을 찾고 5만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결국 당신이 찾아낼 수밖에 없더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돈이죠, 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무슨 쓰레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돈일까 아닐까요? 돈이겠죠? 처리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전무님, 상무님, 다 여기 분들, 이 시간당 생산성을 고려하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여기서 강의 듣고 봉사하신 게 아니라, 다 함께 영업을 뛰거나 으쌰으쌰 일을 했으면, 과연 얼만큼의 생산성이 나올까요? 지금 엄청난 돈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여기 있는 가스,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이 되죠. 자, 심지어 제가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최영 상무님 딱 계시는데, 제가 강의하다가 우리 상무님 귀를 물어뜯었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론 저는 이제 감옥을 가거나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돈으로 물어드려야 되잖아요, 배상을. 그럼 왜 해드려야 돼요? 왜 해드려야 될까요? 네, 몸 자체가 돈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과학책에 나온 말인데, 내 몸은 내가 태어나서 먹어치운 모든 음식물의 합. 맞잖아. 네. 여러분 입에다가 나쁜 거 넣어요? 다 좋은 것만 집어넣지? 그죠? 그게 내 몸 자체가 돈이라요, 돈. 내 몸 자체가. 그러니까 남의 재산에 손을 끼쳤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겠죠. 그죠? 모든 건 다 돈으로 환산된 특징이. 자, 자본주의하고 여러분 자본주의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는 되게 단순합니다. 돈이 있으면 지배하고 돈이 없으면 지배받아요, 특징이. 봉건주의는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귀족 혈통 받아갖고 부모로부터 받은 봉토가 있으면 지배하고 봉토가 없으면 농노가 돼갖고 사는 거예요, 밑으로. 둘 중에 항상 하나. 자본주의는 자본을 갖고 있으면 지배하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훌륭한 것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죠. 돈이 없으면 돈에 지배받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요즘에 실전에서 하는 지금 현장 영업을 직접 못하지만 많은 조인턱 후배분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조인턱을 많이 좀 가끔 해드리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보통 샐러리맨들을 만나죠. 자, 우리 누구누구 고객님 본인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본인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러면 저죠 이렇게 해요. 아니라고. 당신은 노예라고. 왜 노예냐? 자,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곳에 출근해서 정해진 일을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고 정해진 시간 이후에 퇴근할 수 있고 평일에 쉬려면 주인장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이게 노예의 주인이에요. 노예네요. 노예죠, 노예. 그래서 인생의 낙이라는 것은 퇴근 이후에 한 2-3시간 정도 그때 술 한잔 마시거나 치맥 먹고 그죠? 아니면 어쩌다 하면 가족들과 가는 캠핑 또는 그런 것들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면 그대로의 삶을 사시라고. 그러나 그것을 깨고 싶다면 우리 고객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셔야 될 거라. 네. 노예 삶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편지 봉투 다시 드려요. 펴보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가난은 내 운명. 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빡세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빡세게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부정하는 건 더 바보짓이란 말이죠. 적당히 살고 적당히 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노력을 기꺼이 하는 사람한테 그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한 것이겠죠? 그러여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돈을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보험세제가 어려운 일은 3가지로 할 수가 있죠. 여기 계신 우리 FSR님 중에 혹시 죽어보신 분 계세요? 죽어보질 않았어. 종신보험을 교육으로 받았고 물론 영업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사망보험을 지급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매일 판매하는 게 사망보험. 자, 사망보험은 뭐냐? 고객이 사망을 인지해야 되죠. 아, 나도 내일 죽을 수 있는 운명이구나. 나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죽을 수 있겠구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사망보험에 니즈가 발생하겠죠. 근데 문제는 판매하신 분들이 사망을 잘 몰라. 두 번째, 혹시 여기서 심심해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고물 주워 보신 분, 폐지 죽고. 그건 없단 말이지. 종신연금, 종신명금, 경험생명표 말로 배웠지만 우리가 실제 당해본 적은 없어. 혹시라도 주변 사람이 이걸 한번 당해봤거나 가까운 사람이 했다면 쉽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보험업계도 굉장히 쉽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암에 한번 걸려봤거나 사경을 갔다 왔거나 그런 일 당하신 분들 쉽이 굉장히 세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판매하시는 선지급.
중대질병 걸려보신 분도 거의 없단 말이죠. 그죠? 재미있는 것은 겪어보지도 못했어. 그죠? 겪어보지를 못했어. 그 다음에 상품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상품이래. 그죠? 소비자는 날 보고 판단해요. 날 보고. 상품이 보이질 않으니. 자, 대표적인 게 제가 스마트폰이 갤럭시 S7입니다. 갤럭시 S7을 저는 그 대리점 가서 직접 샀거든요. 누가 나한테 판매한지 기억도 안 나요. 왜냐? 나는 삼성전자 S7을 산 것이지 누구한테 산 게 아니거든. 그죠? 기억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보험은 상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만 기억해요. 고객은 여러분만 기억해.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거야. 고객이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게 하니까. 네, 우리는 기분 좋으면 필요 없는 물건도 사요. 집에 가서 보시면 필요 없는데 산 물건들 쌓여있죠, 막, 집에. 기분 좋으면 사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기분을 좋게 해줘야 돼, 일단, 고객을. 근데 이제 문제가 그냥 보험이라는 건 기분 안 좋은 거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런 얘기 해야 되고 체험할 수가 없죠. 또 하나, 마지막 이유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치킨을 사 먹어요? 결제하고 배달업을 시켰더니, 전화 오더니, 내 고객님이 주문하신 치킨은 3개월 뒤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주문하신 피자는 2년 뒤에 드리겠습니다. 주문하신 노트북은 4년 뒤에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쓸 때는 되게 위안받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데 보험 계약 사인하면 고객 기분 좋아져요? 20년, 10년 동안 돈 낼 일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영업인분들한테 FSR님들이나 FC님들 그 얘기를 합니다. 3억짜리, 10억짜리를 제안할 때는 사인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10억짜리 적립형 종신이 어려면 10억짜리 정기보험.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더 최저가로 하면 10만원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라도 한번 사인해보더라. 아니면 고객들한테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나 동행 같은 거를 100만원 권해보고 싶으면 100만원은 내가 여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50만원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고객이 그 사인하는 순간에 거절할까 말까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치고 이거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냥 나도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이해할 수가 없으면은 그 거절 우리가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죠. 왜냐? 보험은 이외에 또 이런 것이 있냐면은, 제가 어느 물건을 사는데 그분의 스펙을 조사하진 않아요. 저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데 떡볶이 사장님이 어떠한 과거를 살아왔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난 떡볶이만 먹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 보험은 재밌는 게 뭐냐면 고객의 돈을 다루죠. 고객의 돈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러나요. 특징이. 그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저는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람도 물론 우리가 3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런 것들은 텔레비나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하겠지만 최소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상품을 나보다 띨띨하고 못난 사람한테 가입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고객보다 우월해야 돼요. 우월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보다 더 일찍 출근해야 되고 소비자가 놀 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리딩을 해? 그죠? 나도 안 하는데. 소비자는 우리한테 맡기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소비자한테 가입서에서 3개, 4개 갖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어떻게 가입자, 수익자, 계약자 관계를 알 것이며 20몇 장짜리 신입설계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느 고객이 보겠습니까? 그냥 맡기는 거지. 사실 영업인한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정상훈 씨나 한 달에 50만 원 사인할 거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갖고 와. 이거 아닌가요? 그죠? 그건 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주는 건데 그 신뢰가 어떻게 나오느냐? 리딩할 수 있는 나의 모습에서 비롯되더라는 것이죠. 리딩할 수 있는 모습. 이 사람이 나의 진짜 돈을 가져가서 맡겨줄 만한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나 멘토들한테 교육을 받고 그 또 아낌을 추천을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돈의 원리인 것인데 네. 깜짝 놀랐어요, 아주. 네. 자주 보는 사람이 나와갖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돈에 관한 진실하고 제가 이제 정의한 글자입니다.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의 망나니아들은 정신만 차리면 되지만 빈자의 현명아들은 죽기 살기로 일하며 허리띠 올라가며 저축해야 한다. 그죠? 사람에게 가격을 매길 수 없지만 사람의 신용은 돈으로 측정되며 가격이 정해진다. 신용에 따라 틀리면 신용에 따라. 그죠? 욕심을 버려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설파한 현자들은 대신 가족을 벌었죠. 예수님 혼자 사셨습니다. 공자님 혼자 살았어요. 부처님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사니까 돈 닦고 이게 가능하겠지. 그죠? 가족이 있으면 이건 어렵습니다. 왜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자, 물보다 진한 혈연관계가 무엇 때문에 파탄납니까? 결국 돈 문제겠죠. 이 내용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이게 사실인 것이죠. 제가 깨우친 거였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불공정한 규칙에 지배받고 돈이 맞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무능해진다. 이 세상은 사실 돈이 전부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도 우리 FSR님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제가 모든 분들은 이 얘기를 항상 다 수긍하시죠. 재테크에 관심 있으십니까? 네,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재테크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위험관리예요. 위험관리. 왜냐?
우리 인생에 위험한 일이 없으면 버는 족족 다 쓰면 그만이에요. 뭐하러 비축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인생에 위험한 일이 많죠. 사고, 질병, 재해, 출산, 이사, 결혼, 모든 것들, 은퇴, 실직, 이 모든 게 돈 문제를 수반하는데, 그러니까 버는 것의 일부분을 항상 우리가 비축해 둔단 말이죠. 그 비축하는 방식을, 이게 사업자금이냐, 교육자금이냐, 은퇴자금이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설계하는 걸 재무설계라고 표현하고, 이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은행으로 할 건지 주식으로 할지 보험으로 할지 세 개를 혼합할지 이걸 포트폴리오 설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는 재무설계, 방법에 따라 포트폴리오 설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재테크, 위험 관리가 핵심인 것인데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저 원래 이 속도로 하는데. 네, 회장님. 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좀 약간 낮출까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이렇게 속사포로 하는 강사예요. 네, 혹시 안 들리시거나 그러시면 손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더 빨리게 할게요. 더 빠르게. 네. 재테크라는 거 위험관리 측면인데 문제가 리스크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 40대 중반의 어떤 가장입니다. 부모님 다 무병장수하고 100세 이제 바라보고 살고 계시고 형제 중에 유병력자 하나도 없고 본인도 전문직에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건강관리하고 감기 몸살기에는 병 걸려본 적도 없고 뭐 부인도 전문직이고 본인도 직업이 안정돼 있습니다. 근데 통장에 잔고만 한 10억 들고 있어요. 10억 정도 들고 있어요. 통장에 현금만. 그런데 안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하죠. 이런 경우에. 그죠? 똑같은 나이 또래 어느 가장이 있는데 이 가장은 부모님 다 암으로 돌아가셨고 형제 중에 한 명은 벌써 생식기암이 이렇게 걸려 있고 본인도 굉장히 불규칙한 노동을 하고 있고 이 전업주부에다가 애가 셋인데다가 이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고 몸도 굉장히 안 좋고 소득도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에서 암보험이 없어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것인데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이 세상 모든 리스크가 다 문 밖에 대기하고 있죠.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사채금리를 제외하고 제일 비싼 돈이 대부업체 돈입니다. 사나머니 러시안 캐시. 1년에 27조 9%죠. 1,000만 원 빌리면 이자가 279만 원입니다. 이 비싼 돈을 부자가 빌렸어요? 가난한 사람이 빌렸어요? 가난한 사람이 빌렸었죠. 그죠? 여러분 불량식품 있죠. 불량식품 어떤 게 불량식품이냐면 저기 좀 어렵게 사시는 동네 가면은 고기 뷔페 있죠. 그 고기 뷔페, 제가 고기 장사 해봤잖아요. 음식점. 무슨 고기냐면 그거는 사람이 먹는 고기는 아니고 군대로 가면은 이제 햄버거나 그런 데로 막 들어가거나 대개는 소세지에 들어가거나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고기예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이게 한 5년 정도만 그랬는데 그 고기를 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가면 말통에 무슨 고기 연화제라는 걸 팔아요. 이 주 성분이 계면활성제예요. 그 예전에 그 이영돈 PD에 보면은 뭐 곱창막 그 세제로 빨고 그런 거 있죠. 그게 그 원리인 건데 그 계면활성제 하이타의 성분을 갖고 이 고기를 빨면은 고기가 색깔이 기가 막히게 나. 맛있어져. 연해져 갖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1인분에 뭐 7,000원, 8,000원 해갖고 막 고기 왕창 나오는 고기 뷔페 있죠. 그게 딱 그 고기예요. 원가가 안 나오는 거거든 원래. 그거 먹는다고 생명의 지장을 받지는 않는데 많이 먹으면 손발이 다음날 저려요. 모세혈관을 막기 때문에 이 계면활성제가. 그거예요 이게. 원가가 안 나오는 거거든 이게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저질식품을 부자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이 먹어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단 말이죠. 올해도 여름이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작년 여름에 그 더울 때 반지하 쪽방에서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선풍기 갖고 그 더위를 이겨내시는 분들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죠. 밤에는 달동네에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고성방가하고 이웃끼리 맨날 분란이 벌어지는 못 사는 동네에 부자가 삽니까? 가난한 사람 삽니까? 가난한 사람 산단 말이에요. 가난할수록 문 밖에 이 세상 모든 리스크가 준비하고 있다가 몸에 병이 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득달같이 쳐들어와요. 이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에서 계속 탈출하게 보호목기에 뛰어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